이 작고 오래된 허름한 아파트, 내 초라한 보금자리에서 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며 또 쉽게 부서지는가 알게 되었지. 우리 집은 아파트 2층의 제일 끝방이고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옆방과 바짝 붙어 있어.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침대에 누워서 옆방의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토비아스. 내 이웃집의 남자는 제법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물론 내가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와 나눴던 대화들은 흥미로움 그 이상이었어. 어쩔 땐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 그는 나에게 자신의 청년 시절 이야기, 그의 가족 이야기,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그가 밥을 줘야만 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만큼이나 그는 나를 당황시키는 이야기 역시 꽤 많이 늘어놓았지. 그와 나눴던 첫 번째 이상한 이야기는 차라리 강의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었어. 그건 천사들에 관한 것이었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전파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에 관한 얘기였어. 그는 자기가 왜 항상 자동차의 번호판을 관찰하는지 말해주었지. 그 이유는 천사들이 타고 있는 차에는 특별한 번호판이 붙어있기 때문이래. 그는 나에게 그 번호판들이 왜 특별한지도 알려주었는데 솔직히 이미 예전에 잊어버렸어. 어차피 그들이 전파를 타고 날아다닌다면 번호판 따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아무튼 그가 말하길 그 천사들은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했지. 집이나 자동차, 거리나 가게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천사들이 지금 자신을 찾고 있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지. 천사들은 전파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그를 찾아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이고 자신이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대. 하지만 그는 그 천사들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 말했어. 그는 자신이 숲속에 있는 커다란 새 집에 가야만 한다고 했지. 그 새 집은 아주 안전하고 연결된 도로도 없고 무엇보다 전파가 닿지 않는다고 하더군. 그러니 천사들도 그를 찾을 수 없고 그 장소에서 자신은 영원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었지. 그는 단 한 번도 그 새 집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서 전파를 타고 달려와 자신을 잡아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그와 나눴던 두 번째 기묘한 이야기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는 나에게 아주 여러 번이나 자신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17살 이후로 20대 중반까지의 일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지. 차라리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17살 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교정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졌대. 그는 자기가 왜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 선행을 베풀고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는 그곳이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졌대. 같이 지내는 사람 중에 괜찮은 이들도 많았고 감독관들도 꽤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했지. 하지만 그가 18살,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대. 그는 전기 충격과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점점 생기가 없어지는 그의 수감 동기들, 자신을 폭행하던 감독관과 자존감을 잃게 만들던 여러 가지 수법들에 대해 말해주었지. 그는 아직도 그 일들이 떠올라 고통스럽다고 했어. 그게 그 안에서 겪었던 일 때문인지, 그가 거기에 갇히게 된 이유 때문인지 그 자신도 정확히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군. 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을 해주었지만 솔직히 지금으로선 이 이상 털어놓을 정신이 없어. 최근 그가 자기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지.
그의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나 봐. 그들은 바닥을 긁거나 계속 두드리면서 토비아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어. 어쩔 땐 2시간 연속으로 두드린 적도 있었대. 토비아스는 그럴 때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왜냐면 그는 그 소리가 천사들이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그를 잡아가려고 내는 소리라 생각하거든. 벽 너머에서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주 마음이 괴로운 일이야. 있지도 않은 존재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 다 큰 어른이 처절하게 우는 소리가 밤새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있어. 그는 가끔씩 카일라라는 이름을 외치곤 하지. 그녀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어. 우리 아파트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 난 생각했지. 혹시 그녀가 바로 토비아스가 젊은 시절에...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중요한 건 내가 그를 달래기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난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 토비아스 윗집에 그 망나니 짓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고. 토비아스의 부탁대로 편지를 써서 그 집 문 앞에 둔 적도 있지. 첫 번째는 아주 공손한 필치로, 2번째는 좀 거친 말투로. 또 토비아스가 보는 앞에서 직접 계단을 올라가 위층 집 문을 두드리고 부탁을 하기도 했어. 심지어 토비아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들의 소중한 BMW의 타이어를 펑크냈다고 말한 적도 있지. 사실 그들에게 BMW는커녕 자동차 따위는 없었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계속 바닥을 뚫는 듯한 소리를 내며 토비아스를 고문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애초에 그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 말해야 할까? 사실 그의 윗집이 1년도 넘기 전부터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어쩌면 그냥 내가 빈집에서 바닥을 두드리는 일을 멈추면 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천사는 얼어 죽을 시끄러운 노인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